이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새정치를 위한 신당 창당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이 년 만에 이렇게 드라마틱한 세월을 보낸 정치인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치 왕따, 정치 외톨이 이런 표현들이 지금 스스럼 없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남희 팀장. 네. 최근에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만난 적 있습니까? 저는 그 대표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8월 달에 예. 그 측근의 상가에서 우연히 안철수 전 대표와 만난 게 얼굴을 본 거는 마지막이었고요. 그때도 기자들이 정말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거의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입을 닫고 가만히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세월호 특별법 협상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특별법이 협상됐어요? 이렇게 물어서 오히려 그 예. 정치 이슈에 대해서 좀 대답하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인연, 안철수의 인연을 좀 압축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노래가 생각나던데 타타타 노래 보면 예.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참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추천하는 회의에 안철수 의원이 나타나질 않았죠. 그런데 거기에 내놓으라는 대표들과 뭐 전직 대표, 전직 후보들 다 왔는데 안철수 대표가 오지 않는 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느낌. 즉 존재감이 없어진 거죠. 2년 동안 그렇죠. 당명 바꿨고 예. 결국 안철수 의원이 대표라는 옷은 한번 전직 대표라는 옷은 한번 건졌지 모르지만 의원직이 의원이라는 또 옷도 그러나 남은 건 지금으로서는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호랑이 사냥꾼 되려다가 호랑이 먹잇감이 됐다. 일단 먹잇감이 됐다. 예, 민주당과 합당을 하면서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간 사슴이라고 한때 멘토였던 윤여준 장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잡으러 갔는데 결국은 호랑이 속성을 몰랐던 그 안철수 전 대표가 결국은 지금은 그 하이에나 예. 호랑이 굴에 쌓여서 지금은 먹잇감이 되는데요. 뭐 지난 2년이 그렇더라도 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면 네네. 혹시 그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지금 선을 그으려고 좀 이렇게 떨어지기 위해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지 아니면 사퇴의 상처가 지금 아직도 아물지 않은 저는 건지. 사퇴 상처 쪽에 좀 더 무게를 그래요? 두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전체 회의가 있었지만 예.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안철수 전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그런데 730 재보선에 당선됐던 오늘 새 당선 의원들과 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예. 점심을 먹었습니다. 예. 무슨 얘기했는지 궁금했는데요. 그냥 자신의 그런 그 속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고 대표 때는 지역구 못 와서 굉장히 서운해한 분들이 많아서 예. 지역구 이제 의원이니까 지역구 많이 와라 해서 지역구 행사 열심히 챙기고 있다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별 얘기 없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지금 안철수의 발목을 잡은 것들 그것이 뭔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목을 잡은 요인 보여준 게 없는 새정치 어떻습니까? 일단은 새정치 구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한 것 중에서 지킨 게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기초공천제 폐지라는 것도 결국은 합당의 명분이었지만 지키지 못했고요. 예. 여러 가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들이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계속된 철수 이것도 계속 논란이 됐었죠? 이제 뭐 철수를 몇 번 했느냐도 이제 좀 엇갈리는데 몇 번입니까? 뭐 4번, 5번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일단은 뭐 서울시장 후보 나가려는 것도 철수, 그다음에 대선 후보 도전했던 것도 철수, 독자 세력화 하겠다라는 약속도 철수, 그리고 기초공천 폐지하겠다는 것도 철수, 예. 그리고 당 대표에서 철수. 이렇게 하면 5번이 되나요? 그러네요. 5번이네요. 예, 철수 참 많이 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민주당과의 합당 이 어떻습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아주 고뇌의 참 결단이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좀 후회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장현과 권은희 이건 뭔가요? 결국은 일단은 윤장현 광주시장의 예. 경우는 이제 측근 챙기기, 그랬죠. 어떤 측근 공천 논란이 있었고요. 밀실 공천 논란도 밀실 공천 있었죠. 논란이 있었고요. 예. 권은희 의원의 경우는 이제 본 공천 논란, 예.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보훈공천 논란이 일어서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의 이미지에 어떤 치명타가 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다 떠나버린 측근들. 지금 누가 옆에 남아 있습니까? 이제 제가 이름을 대면은 잘 모르시는 아무튼 측근들, 예. 참모진들은 있고요. 일단 윤여준 전 장관에게 제가 오늘 전화를 걸었어요. 안철수 2주년 코멘트 하나 해주시죠. 예. 할 말 없습니다. 뭐 내가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결국은 같이 중도 보수 중도 이미지를 아우를 수 있는 예. 분들과 좀 헤어졌던 것이 또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뼈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안철수 의원 지금 굉장히 고뇌에 찬 모습으로 저희 화면에 등장을 했는데 무슨 속내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또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속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표정이 달라졌네요.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박원순한테 괜히 양보했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은 그 안철수 전 대표가 가장 먼저 주목받기 시작한 게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인데 예.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조건 없는 양보를 하면서 갑자기 안철수 당시 교수가 대선 주자로 부상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그냥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더라도 당선됐을 확률이 높을 것이었고 결국 또 서울시장 출신들이 대통령 되는 그러게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 가도 달리는데 유리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자, 다음 속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과 괜히 합쳤네. 지금은 네. 원래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새정치연합의 이미지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n분의 1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합당하지 않았다면요. 6.4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광주시장 한석은 건지지 않았겠느냐. 오히려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여야를 다 비판받고 오히려 안철수 전 대표가 뜨지 않았겠느냐. 예.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오히려 독자 세력화를 했더라면은 안 전 대표의 어떤 대선 지지율도 더 그렇죠. 높았을 유지가 대권 주자 됐겠죠. 지지율도 높았을 것이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속내.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잊혀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운 게 잊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결국 그럼 내가 제기하려면 뭘 해야 하지? 예. 이게 고민일 텐데요. 안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해서 잘못한 것, 잘한 것, 복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쓴소리를 던진 칼럼니스트에게 또 예. 물어보거나 이런 의견을 구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 자신의 지금 생각들을 지금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어서 그 생각이 좀 정리가 되면은 그 구상을 밝히겠다. 측근들이 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의 소식 언제 다시 전면에 등장해서 이야기를 할지 관심이 많이 모아지는데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여기서 모두 정리하겠고요.